발트해를 지나는 광섬유 해저 케이블 두 곳이 훼손된 사건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케이블을 손상시킨 장본이 바로 중국 화물선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해 가지고 서방의 통신망을 공격하려 했다, 이런 결론이 날 수 있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28일, 지난 17일과 18일 발트해에서 발생한 해저 광섬유 케이블 2개의 절단 사건이 당시 중국 화물선 이펑 3호가 고의로 닻을 올리지 않고 운항을 하면서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유럽 당국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이펑 3호는 길이 225m에 폭이 32m인 화물선으로 러시아산 비료를 적재하고 지난 15일 러시아의 발트해 항구인 유스트루가를 출발했는데 고의로 닻을 해저면에 끌면서 약 160km를 운항해서 이 지역 나토 국가들을 연결하는 두 개의 케이블을 끄는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트해 연안의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 수사기관의 한 고위 조사관은 월스저널에 선장이 닻을 끌면서 몇 시간 동안 선박의 속력을 잃고 케이블이 끊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러면서 고의성이 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웨덴 경찰청도 이날 성명에서 고의로 손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범죄 분류는 방해행위이지만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의하면 이 배는 지난 17일과 18일 발트해의 두 케이블이 각각 절단된 그때 부근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투아니아하고 스웨덴 코틀란드 섬을 연결하는 218km 길이의 BCS 동서 인터링크 해저 케이블,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와 독일 로스토크 항을 연결하는 1200km 길이의 시 라이언 1 해저 케이블이 끊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저널은 유럽 수사당국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서 유럽 국가들은 이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 항구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러시아 정보기관으로부터 해저 케이블에 대한 파괴 공작을 사주받았는지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트해의 평균 수심은 55m인데 유럽 당국은 이 해저 케이블 파괴가 유럽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의 일부로 러시아가 배후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당국은 당초 선박의 출발지가 러시아 우스트루가 항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핀란드 외무장관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서 사보타주, 그러니까 비밀 파괴 공작에 대한 의심을 즉시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월저널은 사건을 일으킨 이펑 3호는 발트해에서 북해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나토 소속 발트해 국가들의 전함에 포위가 됐고 이후 덴마크 해군 선박에 의해서 발트해와 북해를 잇는 카데카트 해협에 강제 정선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국제해상법상 나토 선박이 이펑 3호를 나토 관할의 항구로 납포할 수는 없으나 스웨덴과 독일 당국은 중국 저장성 닝보에 위치한 이펑 3호의 소유주 닝보 이펑 해운과 협상해서 이 선박이 접근하고 선원들을 신문할 권리를 얻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의 소유주인 닝보 이펑 해운은 조사 협조 중입니다. 그런데 이펑 3호가 발트해의 해저 케이블을 고의로 절단한 것 같다는 유럽 당국의 수사 결과가 더욱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은 이펑 3호가 항해 도중에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그러니까 AIS를 끄고 운항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박을 추적한 나토의 정보에 따르면 이펑 3호는 현지 시간 17일 밤 9시 발트해의 스웨덴 영해에 진입해가지고 닻을 내리고 운항해서 첫 번째 케이블, 스웨덴과 리투아니아를 끊었고 또 닻이 내려져서 속도가 매우 떨어진 상태로 178km를 더 나아가서 다음날 오전 3시쯤에 두 번째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핀란드와 독일이 있는 해저 케이블을 끊었습니다. 눈여겨볼 건 바로 그런 사고 시간대에 이펑 3호의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 운항 데이터를 기록하고 수신하는 트랜스폰더가 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운항 경로도 미심쩍게 짝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펑 3호는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면서 닻을 올렸고
운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수상함을 감지한 덴마크 해군 선박이 추적을 했고 북해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이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유럽 수사당국의 조사에서는 이펑 3호의 선체와 다체 모양이 다시 해전면에 끌리면서 케이블을 절단할 때 발생하는 훼손 상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 경찰도 순찰선인 반베르코를 보내서 수중 드론으로 사건 현장을 조사했고 스웨덴과 덴마크 선박은 해저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스웨덴까지 이번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은 스웨덴이 핀란드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중립국 입장을 포기하고 각각 작년 4월과 올해 3월에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정식 멤버로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의 일원으로 이번 조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 선적기 이펑호가 발트해의 해저 케이블 절단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유럽 당국은 곧바로 이번 사건의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했습니다. 작년 2월 네덜란드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첩보선이 북해 일대의 가스관과 풍력발전소 등 인프라 시설을 은밀하게 파악하면서 사보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화물선은 작년 10월에도 닻을 내리고 항의를 해가지고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가스관과 케이블을 훼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나라는 당시 홍콩에 선적을 둔 뉴뉴 폴라베어 화물선의 운항 경로가 가스관과 케이블 파손 시점 및 장소와 일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고가 우발적인 것인지 고의에 의한 것인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 이펑 3호와 작년에 뉴뉴 폴라베어호는 모두 러시아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 관계당국은 이 사건 수사 결과가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긴 합니다만은 이 러시아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는 심정은 더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사보타주이자 하이브리드 전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웨덴과 리투아니아는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 대한 러시아의 증가하는 위협을 배경으로 평가돼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유럽에서 하이브리드 활동이 증가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리스 피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도 이 케이블이 우연히 절단됐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러시아에 의한 하이브리드 행위이자 사보타지로 가정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전술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군사작전뿐 아니라 비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전쟁 전략으로 사이버 테러, 정보전, 기반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그러니까 파괴 공작 등을 포함합니다. 사실 그동안 서방들은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막으려고 이런 하이브리드 전술을 구사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서 나토와 유럽연합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활동이 그 다양성과 규모 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에서 수년간 거주했으며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문제 전문가 우원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이번 사건은 절대 사고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펑 3호가 대외적으로는 민간회사 선박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해군의 지침을 받는 선박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우원 씨는 이어서 남중국해에서 도발을 일삼는 상당한 수의 선박들도 민간 선박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중국 해군의 지휘를 받는 회색지대 안에 선박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지금 유럽 각국들은 중국 공산당의 사악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독일계 시사평론가인 청시광도 RFA에 이 사건이 유럽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대만인들에게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통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기술적인 수준에서 그런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배후설에 대해서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중국은 국제법에 따라 국제 해저 케이블과 기타 인프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축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